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유찰이 굉장히 많이 되었죠. 미납도 한번 있고요. 자, 이 물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사용 승인이고 당연히 수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전입자가 있습니다. 7,500만 원의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입니다. 그러므로 대항력 전부 이 보증금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은 낙찰자 인수사항이 됩니다. 이런 물건을 대항력 있는 세입자 물건이라고 하죠. 자, 물건의 감정평가 금액은 1억인데 계속 유찰이 된 걸로 봐서는 추측으로는 만약에 입찰가를 선정을 한다면 7,500만 원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는 가압류니까요. 가장 먼저이므로 여기다가 플러스 경매 비용에다가 플러스 얼마를 더해야 돼요? 당해세. 당해세를 더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알지 모르게 있는 세금이 또 있다면 여기다 또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을 해야만 낙찰자 인수상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이 물건 등기부를 보시면 중간에 보다 보면 임차권 등기가 되는데 그 이후에 공매 공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매 번호가 써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공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공매를 확인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같이 경매와 공매가 같이 진행이 되는 경우라면, 경매와 공매가 같이 진행 중이라면 누가 먼저 잔금 납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는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혹시나 이 전입일자보다 빠른 법정 기일에 세금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는 이 세금이 먼저 배당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대항력 있는 세입자는 배당을 많이 못 받게 되는 거죠. 못 받게 되면 나머지 보증금을 낙찰자 인수를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금이 있었는데 세금의 법정기일로 따집니다. 세금은 법정기일의 세금이 만약에 5천만 원이라는 세금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5천만 원 날짜가 법정기일이 이 전입일자보다 빠른 예를 들어 2012년도로 갑시다. 그러면 이 물건은 만약에 1억에 낙찰이 된다면 보증금이었다. 이 세금 5천만 원을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배당을 받는 거죠. 세입자가 1등인데요? 세입자가 1등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고 세입자가 1등으로 가장 빠른데요? 그래도 법정기일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법정기일에 세금이 5천만 원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경매비용 당해세를 제외한다고 한다면 세입자가 5천만 원 배당을 받겠죠. 그러면 나머지 배당받지 못한 2,500만 원은 낙찰자 인수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공매가 진행 중이라면 반드시 공매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공매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요. 자, 보다시피 공매 재산 명세서라는 걸 보면 모든 세금 내역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분 요구한 금액이라든가 권리관계 성명, 날짜, 법정기일, 설정 금액, 배분 요구 채권의 배분 요구일까지 전부 볼 수 있는데 여기 이 번호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번호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거는 등기된 날짜, 어디를 먼저 등기했느냐가 있는 거고,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법정기일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압류의 등기 날짜, 등기부에 써진 날짜는 2017년 8월 4일이지만 법정기일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입니다. 이 법정기일에 이제 세금이 이렇게 여러 해에 밀렸을 거잖아요. 여러 해에 밀렸을 테니 법정기일은 각각 나눠지겠지만 어쨌든 2015년 최악에 2015년 4월 10일 날 153만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므로 법정기일 2015년 4월 기준으로 이 금액을 배당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최대 금액일 때의 얘기입니다. 저 밑에를 좀 더 보면 제일 밑에도 있죠? 화면이 제일 밑에도 있죠? 제일 밑에도 위임기가 2015년 5월 3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2015년이죠. 그러므로 2015년 날짜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금액은 세입자도 먼저 배당을 받는지 봐보면 세입자는 2013년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이렇게 빨리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입자의 확정일자를 받은 걸로 봅니다. 그러므로 확정일자는 2013년에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정기일은 2015년 이후로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세입자부터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세입자가 1순위 배당 맞죠? 자, 그러면 이 물건은 경매비용하고 당해세가 얼마 정도 될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한 200만 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가장 좀 크게 통 크게 300만 원을 합시다. 그러면 7,800만 원 이상에만 낙찰 받으면 낙찰자 인수상은 발생하지 않나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이 아니죠. 더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자, 위에를 보시면 여기 있죠.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 3,430만 원일 때 입찰자는 낙찰을 받고 미납을 했죠. 이때 보증금 얼마예요?
343만 원입니다. 343만 원 이해되시죠? 이 343만 원의 미납금은 몰수를 나가고 이 입찰자는 돌려받지 못하게 되죠. 자, 이 343만 원 어디 갔느냐? 배당의 가장 꼴찌에 가서 붙게 됩니다. 배당에. 그러므로 이 물건은 만약에 이 물건이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이제 7,800만 원 이상의 낙찰을 받으면 인수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300만 원 정도 넉넉히 잡아서 300만 원 정도 한다면, 그러면 아까 얼마요? 얼마죠? 잊어버렸네요. 343만 원. 343만 원을 빼도 된다는 거죠. 자, 7,800만 원. 왜냐면 이 343만 원도 배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배당에. 그러므로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7,500만 원의 배당을 받았다고 칩시다. 낙찰을 받았다고 합시다. 7,500만 원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계산대로 하면 300만 원 낙찰자 인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7,5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지만 배당할 금액은 7,500만 원 플러스 위에서 미납한 금액 343만 원을 더하면 7,843만 원 가지고 배당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아까 경매비용 당해서 300만 원 배당을 하죠. 300만 원 하면 얼마 남았어요? 7,547만 원 남았죠. 그러면 얼마예요? 세입자한테 7,500만 원 배당 받을 수 있죠. 충분히 다. 그리고 얼마 남아요? 43만 원이 남죠. 43만 원이 나오면 세입자 다음에 있는 이 가압류들 사이에 안본 배당을 하겠죠. 이제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7,500만 원의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낙찰자 인수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위에서 미납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이 물건 시세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7,500만 원만 낙찰을 받으면 낙찰자 인수상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찰이 된 거 보면 이 물건 시세가 7,500만 원 받아도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물건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유찰이 된 건지는 시세 조사 해보시고 현장도 답사를 가봐야 답이 나올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 미납된 보증금은 가장 마지막에 가서 붙는다는 점, 그리고 공매가 있다라면 반드시 가셔서 세금의 법정기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